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 남부지사 가입투원 1부의 최우식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요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는 그 슬라이드는 총 29개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사무대기관에서 오셨으니까 그 선생님이 이제 다 알고 어느 정도는 그 감이 있으시니까 조금 여기에 있는 걸 다 설명하는 건 아니고 핵심만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꼭 알고 계셔야 될 것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넘어가는 걸로 해서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이건 이제 어떤 건설업에서 어떤 공사에 대해서 그 신고 대상이 되는지를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일단 공사 같은 경우에는 건설 같은 경우 그 공사에서 총 4가지가 분류가 될 수가 있겠죠. 자기공사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원도공사가 있을 수 있고, 하도급공사가 있고, 그리고 하수급 승인받은 공사가 있죠. 이 중에서 대상은 보험 신고 납부 대상은 자기공사하고 원도급공사, 하수급 승인받은 공사입니다. 하도급공사만 만약에 사업장에서 하도급공사만 한다. 우리는 하도급공사만 하고 원도급공사가 없어요. 하면은 보험료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원칙 자체가 원도급 공사니까 원도급 공사하고 자기공사 그리고 하수급 승인받은 공사만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이제 3월 확정보험료 신고와 계산보험료 신고가 있는데 확정보험료 신고 같은 경우에는 그 확정보험료 신고하고 계산신고를 같이 하시죠. 같이 하는데 원래 3월 31일까지인데 올해 3월 31일이 일요일이니까 4월 1일까지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정 방법은 뭐 보수총액에다가 보험료를 곱하는 거고, 그리고 산정 기간 자체는 작년 거를 확정보험료 신고라는 개념 자체가 보험료를 정산한다는 개념입니다. 정산을 해서 정산이니까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때까지의 공사에 대해서 신고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확정보험료 경정이라든지 수정은 경정 같은 경우에는 18년도 확정보험료 신고를 잘못 신고했어요. 잘못 신고해가지고 원래 우리가 100원만 신고해야 되는데 150원을 신고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그 법정 신고 기한 내 1년 이내에 다시 경정 신고를 해주시면은 그 50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환 처리를 하죠. 반환 내지는 승상 처리 가능하고, 근데 또 반대로 우리가 실제로는 150원 신고해야 되는데 100원 신고했어요. 그러면은 50원에 대해서 또 추가 신고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수정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수정신고는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은 나중에 저희가 이제 10월쯤 되면은 국세청이나 이쪽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는데 거기서 차익이 발생을 했을 경우 그때는 저희가 조사 진술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가산금도 발생을 하고 연체금도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 저희한테 수정신고를 해주시면은 50% 감면됩니다. 가산금이 50% 감면이 되니까 이것도 참여해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이 토탈 서비스로 선생님들 이제 신고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토탈 서비스가 한 번만 신고가 돼요. 한 번만 신고가 되고 그 다음에 토탈 서비스로 다시 이거 잘못됐으니까 수정해야지 하고 신고를 하시면은 그 토탈 서비스에서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수정 신고를 다시 하실 때는 똑같이 이제 보험료 신고 기한 내 4월 1일까지 저희한테 팩스로 보험료 신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이미 토탈 서비스 한 번밖에 안 된다.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릴 것 중에 여기 이제 요 부분이 요 페이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만 아시면은 그 건설업에서 보험료 신고는 다 거의 뭐 100%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은 요거는 반드시 좀 선생님도 오늘 가시면서 인식을 하시고 그리고 가시면 되는데요. 건설 같은 경우에는 본사가 있고 현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사하고 현장을 나눠서 두 번씩 하게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저희 사업장 관리번호가 사업자 등록번호 뒤에 다시 0이 붙는 거는 건설 본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다시 6이 붙는 거, 요거는 건설 현장에 대해서 통상 일괄 유기사업장으로 저희가 칭하죠. 그리고 건설 현장하고 본사가 나눠져 있는데 이 본사하고 건설 현장에 그 산재랑 고용보험 적용되는 근로자들이 틀려요. 먼저 본사를 말씀드리면은 본사 같은 경우에는 본사의 산재보험은 사무직 근로자, 내근직 근로자들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근직 근로자라고 하면은 뭐 경리, 총무, 뭐 인사 쪽 담당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현장에 나가지 않아요. 현장에 나가지 않고 순수하게 본사에서만 근무를 하십니다. 그분들만 본사에 산재보험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본사의 고용보험은 사무직 근로자 플러스 현장 상용직 근로자거든요. 상용직 근로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개념 잡기 어려우신데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상용직 근로자는 현장이 그 공사 현장에 있을 때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는데 현장이 없으면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해요. 결국에는 그 본사 소속 근로자죠. 그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가 요 본사 현장직 근무직이라고 뭐 상용직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산재랑 고용보험이 정리가 되고 현장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본사 현장직 근로자 여기 있었잖아요. 상용직 근로자의 그 산재보험은 이쪽 건설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현장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직영 근로자라고 하죠. 현장에서 직접 그 일용직 근로자들은 이쪽 건설 그 현장에 산재보험에 들어가죠. 그리고 외주공사 같은 경우에 요거는 이제 외주준 사업장의 근로자들, 현장 근로자들이 이쪽에 들어가는데 이 외주공사비의 30%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건 뭐냐면은 외주 사업장의 근로자들 노임을 알 수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면은 여기도 이쪽 부분에도 그 하도 사업장에 그 노무비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도 공사 금액의 30%. 이게 30%는 하도급 공사 노무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하도급 사업장 그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저희가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서 이게 산재보험으로 들어가고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현장 일용직 근로자하고 그리고 하도급 공사 금액의 30% 하도급 공사 근로자들이죠. 그분들이 이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산재보험은 요율을 따지게 되다 보니까 이쪽 보시면은 이분들은 다 사무실에서만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그렇다면은 요율 자체가 틀려지겠죠, 그렇죠? 사무실 요율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쪽 그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니까 요율 자체가 통상 이쪽 보면은 올해 이제 1000분의 10 정도 되고 여기 1000분의 37 정도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구분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만 정확하게 아시면은 그 보험료 신고하실 때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라서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많이 좀 헷갈려하시고 많이 틀리시는 부분이 여기 밑에 있는 요 세 가지인데 이 현장 근무 직원의 보수가 손익계산서에 있다라고 통상 보면은 저희가 그 건설업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손익계산서가 나오고 공사 원가명세서가 나오잖아요. 통상 보면은 손익계산서상에 그 근로자들 급여는 본사 근로자들이죠. 내근직 근로자들의 급여가 그쪽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고 공사 원가 명세서상의 작급, 노무비 그쪽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그 현장직 근로자 노무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빠지는데 어떤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상에도 상용직 근로자 급여를 넣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용직 근로자들은 건설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통상 우리가 손익계산서상에
그 급여로 넣어버리니까 그럼 이 근로자들은 그냥 건설업 본사로 집어넣어야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손익계산서상에 상용직이 들어갔을 경우라도 이분들은 건설 일괄 사업장으로 건설 현장으로 넣어주셔야 된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직업 소개서를 통해 가지고 근로자 채용한 경우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채용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빠지고 특히나 그 회계 처리에서도 지급 수수료로 빠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채용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 근로자 아니니까 보수 중에서 뺐어요. 틀립니다. 어쨌든 현장 공사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현장 근로자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외주공사비 계산하는 경우에도 외주공사 재료비에도 그 외주공사비 자체를 그냥 외주비에다 넣지 않고 지급 수수료 뭐 재료비 또 이런 계정으로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게 하도급 공사였다라면은 그 금액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도급 공사 금액의 30%로 계산을 해서 건설 현장으로 들어가야 된다.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요 세 가지를 많이 헷갈려 하시고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정산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이 발췌가 돼요. 지급 수수료하고 뭐 재료비 요 계정이 쭉 공사업과 명세서를 보다 보면은 그 농업비보다 훨씬 크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보거든요. 그래서 신고하실 때 이런 부분들 강조하지 말고 꼭 신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정보험료 성실신고 안내인데 요거에 저희가 제가 드린 그 PPT 슬라이드를 보면 조금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쭉쭉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 불성실신고 사업장 확정정산 실시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6개 지역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6개 지역본부에서 확정정산 전담팀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은 이제 저희가 받아놓은 그 사업개시 신고하신 자료하고 그 보험료 신고서 들어온 자료하고 매칭을 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면은 사업개시 신고는 한 10억 정도 했는데 보험료 신고서로 들어온 거 보면은 아무리 적어도 만약에 공사 금액이 사업개시 금액이 10억이라면 27%를 농업비를 잡으니까 2억 7천 정도 이 정도가 보험료 농업비로 계산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10억만 계산돼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저희 확정정산팀에서 매년 스크린을 합니다. 스크린을 해서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2016, 17, 18 계속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수가 1,800개 사업장이고 그런 사업장들을 추려서 정산을 해보니까는 추진액이 한 919억 정도 나왔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통계가 나왔거든요.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조심해서 정확하게 신고를 해주시면은 정산 대상으로도 안 들어가고 정산 대상 들어가면은 추가 보험료도 내야 되지만은 가상금액 책임이 이게 금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유의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 추징 사례인데 이게 지금 그 PPT 페이지에서는 보시면 한 8개 정도 나왔는데 8개 그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것도 사실 중복인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항상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찍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직업소개서 통해서 현장 인력으로 채용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작급으로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급 수수료도 들어가고 그리고 누락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분들. 그래서 이분들 정확하게 좀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사 소속 현장 근로자의 산재보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분에서 이 사람은 현장 소속 근로자니까 우리 상용직이니까 산재보험료를 본사로 넣어버린단 말이죠. 본사 보수중에다 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용직은 현장으로 늘 넣으셔야 돼요. 현장으로 넣어달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현장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 상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은 우리 본사로 들어가지만은 고용보험 본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현장으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구분을 정확하게 좀 해주셔야 돼요. 상용직은 산재는 현장, 그리고 고용보험은 본사, 이렇게 구분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하수급인 인정, 하수급 사업주 인정 승인 사업자 있잖아요. 그런 공사는 하수급 사업주 승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하도급 공사지만은 하도급 공사라고 볼 수 없고 그냥 원도급 공사로 쳐달라라는 얘기거든요. 하도급 사업장한테 신고 의무하고 납부 의무를 같이 주는 거예요. 하도급 사업주 승인을 받게 되면 원래 산재는 무조건 원도급자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를 하도급자한테 넘길 수 있는 예외 조항이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공사 이 경우에만 원도급자가 아니라 하도급자가 하수급 승인받은 하도급자의 개체 보험료로 산정이 됩니다. 이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문의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공동도급 공사입니다. 공동도급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지분사가 A, B, C 이렇게 세 군데서 한꺼번에 공동도급으로 받게 되는데 원칙은 공동도급을 받게 되면은 계약서상에 A 사업장은 40%, B 사업장은 30%, C 사업장은 40%에 대해서 자기 지분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40, 20, 40대로 자기 지분대로 공사를 보험료 신고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근데 예외적으로 공동수급사 A, B, C가 그러면 우리 공동 대표사를 정하자 해서 B로 정해. 그러면은 B가 100% 자기 공사를 해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동도급이니까는 4의 4의 비율로 나눠가지고 해야지 이게 아니라 대표사를 정했으면은 그 대표사가 납부 의무하고 신고 의무를 같이 진다. 이것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작년에 바뀐 거죠. 하수급 사업주 소속의 상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예전에는 하수급 소속 하수급 사업장의 고용보험료는 상용직 근로자는 하수급 사업장한테 부과했었어요. 근데 이게 작년에 바뀌어서 하수급 사업장 상용직 근로자들의 급여는 원도급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원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올해부터 바뀐 거죠. 이 건설기계 관련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건설기계 대여사업 같은 경우, 건설기계 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급수수료로 해서 다 그쪽 사업장에서 건설기계 관리 사업장에서 산재랑 고용보험을 냈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었죠. 여기 바뀌어서 2018년 이후부터 2018년 올해 확정분부터는 산재는 원도공사 한 사업장에 따라 보여드리고요. 고용보험만 이 건설기계 관리사업 근로자가 고용보험만 건설기계 관리사업 사업장 소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부분이 이번에 바뀐 거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건설기계 관리사업에서는 산재보험료가 과다하게 발생하죠. 그래서 그쪽에서는 만약에 신고를 이번에 하시면은 건설기계 관리사업에서는 반환 처리되고 충당 처리가 나올 수 있고, 고용보험료는 올해는 납부하시는 거고, 이 부분 사업장에 따라 확실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건설업 적용 고시익 요일인데 2018년도에 산재보험료율이 본사는 1000분의 11.5, 여기 1000분의 11.5에는 출퇴근자의 1.5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본사는 1000분의 11.5 그리고 11.5였는데 올해 1000분의 10.5로 조금 떨어졌죠. 그리고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도 40.5였었는데 37.5로 약간 떨어졌죠. 그리고 임금채권 부담금하고 성년피해 분담금, 나머지
그 요율하고 노무 비율, 뭐 하도급 노무 비율은 전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 그 테이블 본사하고 건설 현장하고 그 구분을 하실 줄 알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보면 신고서 작성 유형입니다. 아까 작성 예시를 다 나눠드렸잖아요. 작성 예시를 한번 보시면은 처음에 보면은 이제 신고 사업장 같은 경우 이쪽 부분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리고 2018년도 두 개는 이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확정보험 신고고 밑에 있는 또 하단 부분은 계산보험 신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정보험 신고는 정산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정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죠. 2018년. 그 산정 기간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 산정 기간 내에 보수총액이 합이 들어가면은 계산보험 확정보험료가 계산이 가능하시겠죠. 근데 그 보수총액 일반 사업자, 부가부지 사업자하고 조금 틀린 점은, 부가부지 사업자는 개개인별로 그 보수총액을 입력을 하잖아요. 근데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장에서 전체 지급된 보험료에 대해서 보수총액에 대해서만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근데 요 밑에 보시면은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은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보수총액이 나오죠. 요거는 요 금액의 합은 선제보험에서 뭐 월평균 요 보수총액의 합은 이쪽 1번에 있는 보수총액의 합과 동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자료를 기초로 해서 이쪽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이 산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1번 테이블하고 이 보수총액하고 여기가 서로 상이하면은 이게 그 신고가 제대로 된 게 아니죠. 그렇죠? 하시고, 그리고 2019년도 계산보험료라고 하면 좀 많이 어렵잖아요. 아주 쉽게 생각을 하시면 그냥 2019년도의 추정치, 우리 사업장에서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치입니다. 당연히 올해 거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수에 대해서 추정치를 신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통상 보면은 전년도하고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다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이 되는데, 해서 통상 보면은 작년도 확정보험 보수총액하고 거의 동일하게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그 플러스 마이너스 30% 그 레인지 안에 들어간다면은 동일하게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특이하게 만약 이 가운데 보시면은 확정보험료 대비 뭐 근로자가 확 감소했다, 아니면은 우리가 휴업할 거다, 내지는 뭐 건설업을 건설 공사가 적을 것 같다 해서 30%를 넘어가 버리면은, 작년에 1억 신고했었잖아요. 보수총액 1억인데 우리 올해 공사 뭐 아무리 해봐야 그 보수로 나갈 게 한 5억밖에 안 된다, 5억밖에 안 된다, 5천만 원밖에 안 된다 하면은 여기다가 5천만 원으로 적게 신고를 해주시고 사유를 밑에다가 반드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작성을 해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보수총액이 떨어졌는지 그거를 꼭 반드시 신고를 해주시고, 여기 또 11번 분할납부 여부 있잖아요. 이 분할납부 여부에서 일시납부 하실지 분할납부 하실지 이것도 작성을 체크를 꼭 해주셔야 돼요. 통상 저희가 아무런 신고 없이, 작성 없이, 체크 없이 들어오면은 분할납부를 처리를 합니다. 분할납부 처리를 하고, 일시납 같은 경우에는 일시납 하시면 3% 공제가 되죠. 보험료에서 3% 계산보험료만 공제가 됩니다. 추정보험료만 공제가 된다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고, 분할납부 하시면 통상 체크가 없을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저희가 처리를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요건 아까 제가 요 앞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을 말씀을 드리는 탭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요 제 밑에 건설 본사 있잖아요. 본사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 인원수 있잖아요. 인원수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건설업 본사 같은 그 개별 실적률을 적용받는 사업장들이 있잖아요. 개별 실적률은 저희가 전산에서 얘를 끌어가지고 와요. 이 자료 0번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여기서 끌어가지고 오는데 저희한테 상시 근로자 수 조사표에 대해서 신고해 주시면은 이 숫자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월별로 근로자들 급여 대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꾸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설업 본사 같은 경우에는 월별 인원, 월별 보수총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설업 본사는 내근직 근로자가 들어가요. 내근직 근로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영번에 요 산재 인원은 내근직 근로자의 숫자만 넣어주시면 되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건설 일괄 사업장 현장이죠. 현장은 사실 이 인원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현장 일괄 사업장 건설 현장의 보수 총액은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이 되잖아요.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 자체는 정확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합계만 보수 총액의 금액만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유의사항인데 이 부분은 뭐냐면은 올해 작년에 크게 저희 산재보험 자체가 많이 좀 바뀌었죠. 그 가장 큰 내용들만 제가 이제 저희 아십시오라고 해서 설명을 드린 건데 산재보험이 일괄 적용이 확대가 됐어요. 2018년도 7월 1일자 맨 마지막 주입니다. 그 산재보험 일괄 적용이 확대가 됐는데 예전에는 아시다시피 총공사 금액 2천만 원이 기준이 됐었죠. 뭐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2천만 원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당연 적용이 되고 적용 제외가 되고 했었는데 7월 1일자로 그런 규정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2천만 원 미만 공사도 건설사업자 내지는 건설업을 하는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일괄 적용 처리가 됐었습니다. 되기 시작한 거죠. 2018년도부터.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공사하다 다치신 분들은 대부분 산재 처리가 되겠죠. 예전에는 2천만 원 이상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산재 처리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고용보험도 일괄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작년 7월 1일 이후로는 확대가 된 게 산재보험만 확대가 됐었어요. 공사금액에 대해서. 그런데 이 고용보험이 법령이 바뀌지 않아가지고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전 자료 그대로 2천만 원 이상인 경우만 산재보험이 적용이 되고 고용보험이 적용이 되고 2천만 원 미만은 신고 안 하셔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고용보험 일괄 적용이 확대가 됐습니다. 뭐냐면은 올해 1월 1일부터 2천만 원 이상 공사를 하는 순간 그 사업장은 고용보험도 일괄이 돼야 되고 산재도 일괄이 돼야 돼요. 작년에 같이 바뀌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조금 그 법령 개정에서 시간이 걸려가지고 올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올해 2천만 원 이상 공사를 하는 순간부터 고용보험도 일괄 적용이 되고 그러면은 일괄 적용이 된 순간부터는 모든 공사가 적용 대상이 되거든요. 고용보험. 그래서 이제 말씀들을 하실 때 그럼 우리는 2천만 원 미만 공사만 계속 합니다 하면은 그런 사업장들은 그냥 고용보험 일괄 적용 대상이 안 되고 그냥 산재보험만 일괄 적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2천만 원 이상 공사를 하는 순간부터 고용보험도 일괄 적용이 되고 그리고 2천만 원 이상 공사를 하고 나서 다음에 100만 원짜리 공사했다.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 일괄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험이 부과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큰 근간이 좀 많이 바뀐 거죠. 그리고 올해 보면은 개별실적 요율 대상. 개별실적 요율 대상이 건설업 30인 예전에는 지금 최근 3년까지는 10명 이상이었잖아요. 10명 이상이었는데 이게 좀 축소가 됐어요. 30인. 예전에 변경되기 3년 전에 변경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는 원래 30인이었습니다.
30인이었는데 요거를 확대를 했다가 다시 이제 축소를 시켰고요. 그리고 총공사 2년 전 총공사 금액이 60억 이상의 사업장만 개별수적 요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별수적 요율도 그 요율의 변동폭도 조금 변경이 있었죠. 예전에는 50%까지 등락이 있었는데 이거는 바뀌어서 20%까지만 등락이 되고요. 그렇게 알고 계신 거고, 그리고 또 요 건설업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요거는 이제 문의사항이 많아서 문의사항도 많고 저희가 처리할 때 보니까 좀 잘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이게 두루누리 지원 사업이잖아요. 보시면은 통상 그 양식이 건설업하고 일반 사업장은 틀린데 그냥 일반 사업장 양식으로 제출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처리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뒤에 제 목록 신고서 그 양식 보시면 제 뒤에 두 장이 저희 그 건설업 사업장들에 대해 건설업 사업장의 그 두루누리 지원 사업 그 양식입니다. 그 양식으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쪽에서 그 양식 내용이 틀리죠. 그 부가구리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수만 적으면 돼요. 근데 저희 건설업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밑에 보시면은 근로자 내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양식이 틀리기 때문에 처리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보험료 지원을 하실 때는 그 양식으로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신청 기한은 말씀드리면은 확정보험 건설업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이 확정보험료 신고를 반드시 해야 돼요. 확정보험료 신고를 반드시 하고 그리고 확정보험료도 납부를 하셔야지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은 지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고 납부까지 끝내고 나서 30일 이내에 청구를 해주셔야지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게 지나버리면은 확정보험료 신고하고 납부도 했는데 지원이 안 돼요. 반드시 확정보험료 신고하시고 납부 후 30일 이내 이때까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놓치시지 말고 지원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되고요. 일단은 제가 그 확정보험료 신고 관련해서는 이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그 처음에 나눠드린 그 PPT 슬라이드에서 첫 장에 확정보수총의 산정 요령 있잖아요. 요 내용만 아시면 그러면 그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요거만 아시면은 보험료 신고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다시 또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손실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